안녕하세요. 오늘은 K민즈와 실내스코어의 관계에 대해서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목표는 K민즈와 실내스코어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어 보는 것입니다. 우선 실내스코어에 포커싱을 두고 K민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플러스의 위젯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그 설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플러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그리고 맨하탄 디스턴스, 그리고 코사인 디스턴스에 대해서 살펴본 후 실내 스코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수에 따라서 실내 스코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민즈 실내스코어 워크플로우를 설계하여 실제 실내스코어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내 플랫 위젯입니다. 실내 플랫 위젯은 데이터 클러스터 내에 일관성을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위젯입니다. 왼쪽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 인풋 데이터셋이 들어오게 되고, 오른쪽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가게 되는데, 이때는 선택된 데이터 또는 데이터 전체 데이터 포인트가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내 스코어를 설정하기 위한 다이얼로그입니다. 이쪽 디스턴스 항목에서는 유클리디언 또는 맨하탄 또는 코사인 디스턴스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유클리디언은 두 객체 사이의 제곱 루트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두 포인트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맨하탄은 두 객체 사이의 절대값의 합을 이야기합니다. 합으로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코사인 디스턴스는 두 객체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 값을 거리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룹핑에서는 클러스터의 레이블을 선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리스, 꽃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선정하게 되면 벌시칼라, 세토사, 벌지니카로 클래스가 레이블링 되게 되겠습니다. 그룹핑 되게 되겠습니다. 우선 유클리디언 디스턴스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원리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P포인트와 Q포인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수식은 두 점 P와 Q가 각각 벡터 P, P1에서 Pn과 벡터 Q, Q1에서 벡터 Qn까지의 좌표를 가질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제곱의 합의 루트로 계산하는 방식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다음은 맨하탄 디스턴스입니다.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데카르트 좌표의 절대 차이의 합으로 계산되는 측정법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x좌표와 y좌표의 차이의 총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P포인트와 Q포인트의 거리를 맨하탄 방식으로 거리를 측정할 때는 다음과 같이 x1 빼기 x2의 절대값 더하기 y1 빼기 y2의 절대값의 합으로 계산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사인 디스턴스입니다. 두 성의 정교화된 내적을 찾습니다. 코사인 유사성을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두 객체 사이의 각도의 코사인을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코사인 값이 0 디그리일 때는 코사인은 1이고 다른 각도에서는 1보다 작게 됩니다.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신뢰 스코어입니다. 신뢰 스코어는 각 데이터가 해당 데이터와 같은 군집 내에 있는 데이터들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에 있는 데이터 포인트와의 거리에 얼마나 멀리 분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신뢰 계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에서 1이며 1에 가까울수록 군집화가 잘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1번 데이터 인스턴스에서 신뢰 스코어를 계산하면 1번 데이터와 함께 있는 클러스터 A 내에 있는 데이터와의 각각의 거리 A12, A13, A14의 거리를 계산한 후 이 거리의 평균을 낸 AI와 그리고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 A와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인 B 클러스터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포인트 5, 6, 7, 8과의 거리인 B15에서 B18까지의 거리의 평균을 낸 BI의 값을 둘 중에 큰 값을 분모로 하고 BI에서 AI를 뺀 값을 분자로 하여 신뢰 스코어를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하나에 대한 신뢰 스코어가 단순히 높다고 해서 군집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보면 클러스터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결과를 보면 신뢰 스코어는 2일 때 0.75 가장 높지만 클러스터가 0과 1로 밸런스가 좀 편차가 큽니다. 2일 때는. 그리고 3일 때는 신뢰 스코어 점수가 낮기도 하지만 여기 엄수인 부분이 보입니다. 2번 군집에서. 그리고 클러스터 개수가 4일 때는 엄수인 군집도 보이지 않고 각 0과 0, 1, 2, 3에 대한 클러스터에 대한 신뢰 스코어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 스코어는 2보다는 좀 낮지만 클러스터 4가 최적의 군집화 결과로 판단됩니다. 오렌지 3를 통해서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롬에서 투투 에이스로 신뢰 스코어 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2일 때 0.58로 가장 높은 신뢰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가 가장 좋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때 신뢰 플러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클러스터 1과 2에 대해서 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수가 일부 보입니다. 클러스 2에서 음수가 일부 보입니다. 그리고 3일 때 살펴보면 3일 때는 2보다 더 밸런스가 맞지 않으며 더 음수 항목이 더 많고 언밸런스가 더 심했으므로 2보다 3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4일 때, 5일 때, 7일 때, 8일 때 K값이 8일 때 신뢰 스코어를 살펴보면 신뢰 스코어도 모두 2보다 낮지만 또한 각 클러스터의 밸런스 또한 다 무너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엄수 부분이 꽤 많이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뢰 스코어가 가장 높은 클러스터 수 2로 워크플로우를 설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들을 2로 클러스터 수를 2로 하고 그리고 디스턴스는 유클리디안 그룹핑 클러스터로 하고 애노테이션은 아이리스로 하여 신뢰 플러스 살펴보고 스캐터 플러스를 살펴보면 클러스터가 잘 나눠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를 로드하였습니다. 그리고 unsupervised 탭에서 K-means 위젯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젯을 가져다 놓을 때 여기 라인이 하나 그어져서 지금 좀 로딩이 걸렸습니다. 데이터를 K-means 위젯으로 흘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즈에서 스캐터 플러스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즈에 실내 플랫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플랫에서 가져온 것을 실내 플랫에서 선택된 데이터를 서브 데이터셋으로 스캐터에 플랫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의 수를 2에서 8까지 선정하여 실내 스코어 리스트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 때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2일 때 쓸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K 값을 2로 쓸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그룹핑은 클러스터로 하고 그리고 애너테이션은 아이리스로 하겠습니다. 살펴보기 위해서 실내 플랫에서 해당 실내 스코어가 어떻게 밸런스가 잘 맞는지 음수인 항목은 비중이 작은지를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2일 때 좀 준수하게 나왔습니다. 3일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값이 3일 때 2보다는 좀 무너졌고 실내 스코어도 2보다 낮아졌습니다. 4일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일 때 보면 그 2보다 더 이 밸런스가 클래스 간의 밸런스가 무너졌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클러스터 2에서는 이 음수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클러스터 5일 때도 클러스터 4일 때 더 무너졌음을 확인할 수 있고 K값이 6일 때 실내 스코어 실내 플러스 살펴보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과 8도 2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2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맨하탄 디스턴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 디스턴스도 1대 결과가 비슷하게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디스턴스로 바꿔보겠습니다. 코사인 디스턴스일 때는 굉장히 밸런스가 잘 적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일 때, 4일 때, 5일 때는 밸런스가 다 깨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내 스코어의 K 값은 2로, 클러스터의 수는 2로, 그리고 디스턴스는 코사인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픽스드에서 K 값을 2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캐터 플러스에서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탈 위드스 그리고 아이리스 이렇게 확인하면 클러스터가 굉장히 잘 나눠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클리디안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예. 코사인 디스턴스가 가장 좋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랜덤하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랜덤하게 바꿨을 때도 클러스터 실내 플랫의 클러스터는 2일 때 잘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사인일 때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K민즈와 실내 플러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내 플러스의 밸런스 확인을, 각 클래스의 밸런스 확인을 통해서 K값을 선정하여 클러스터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K민즈와 실내스코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실내스코어 계산을 위한 여러가지 유사도 측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실내스코어 사용법과 그래픽하게 표현을 통해서 K값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